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5일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 발표를 이어갔지만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대부분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이 가장 크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등도 함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운수장비를 비롯한 음식료, 화학 등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연중 최고치 행진을 오늘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제약, 반도체, 비금속이 하락했고요. 오락문화, 출판, 매체, 복제, 화학 등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하게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세 보셨으면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매매를 하기에도 그렇고 일단 대부분의 지금까지 믿었던 종목들 뭐 IT 반도체가 실적 관련해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도 오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춤해주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장이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분명히 조정장이 한번 와줄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가져갈 종목하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종목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 명절 리스크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주었을 때 이제 뭐 명절 그 황금 연휴 이전에 그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지기 이전 지수까지 회복을 해주었을 때, 그 부근쯤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다. 뭐 약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해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 번 정도 다시 지수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종목, 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종목들, 뭐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 충분히 예측하실 수가 있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내가 수익권까지 이제 가져오고 있는 종목들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수익을 노리고 가져오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새로운 테마로 좀 갈아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새롭게 젊은 종목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뭐 신규 내가 새롭게 이제 편입해야 될 종목들이 무엇인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그 강의 방송하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어떤 테마와 어떤 뭐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조정장이 오늘 연출이 됐고 따라서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새로운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 오늘은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노팩스인데요. 네, 시노팩스는 얼마 전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21%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수익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왜냐면은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이 나와줬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하셨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제 뭐 거의 하한가 직전까지 가고 뭐 하한가를 달성하면서 뭐 큰 폭으로 30% 이상 떨어질 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노팩스라는 종목이 상승을 한 이후에 뭐 계속 뭐 미리 이제 잡아두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오셨겠지만 타이밍이 어떻게 안 좋게 좀 나중에 잡으신 분들은
조정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큰 폭으로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불이 나게 뭐 손절을 쳐가지고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결코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실적도 우수하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도 화끈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뭐 횡보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나중에 또 추가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오전장에 뜨는 종목들 9시부터 이제 9시 반 사이에 처음으로 뜨는 종목들이 가장 수익 보기가 편한 종목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오후장 뭐 12시 이후나 아니면 뭐 1시 이후 이렇게 뜨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음날 노려보시는 게 좋다. 당일 뭐 이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 보는 것보다는 다음날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떴고 정확히 이제 9시 41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 일봉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큰 폭으로 떨어져 주면서 조정 구간을 거쳐 주었고 여기서 61선의 지지를 정확히 받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거고 시노펙스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네? 뭐 요 정도에 이제 올라타신 분들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던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면은 뭐 버틸 재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잡으신 분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매도를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노펙스를 어떻게 이제 공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횡보를 해주면서 조정 구간이 끝나고 횡보세를 지금 이어간 이후에 61선과 21선이 이제 크로스하는 자리에서 양봉이 뜨면서 오늘 포착이 되었는데 지금 상승세도 분봉으로 보시면 9시 41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9시 41분 이제 땡겨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부근에서 포착이 되었고 오늘 9시 41분에 만약에 이제 포착을 해서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9시 41분에서 43분 사이 뭐 요 정도 구간입니다. 뭐 포착되자마자 제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포착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크게 뭐 상승하지 않거나 뭐 횡보 중이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그때도 잡으셔도 된다. 뭐 41분에 포착이 됐으니까 42분, 3분, 4분 그 정도 주가에 잡으시면 되겠고 3분에서 5분 내지로 잡으시면은 이제 목표 이제 자기가 이제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이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한 주가 대비해서 3%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시면 알아서 체결이 될 것이다. 분명히 오늘 뭐 길게 잡아서는 8% 이상까지도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3% 정도는 가볍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 오전장에 뜨는 종목들은 3% 이상 꾸준히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라서 떴는지 뭐 어떤 업종이라서 떴는지 이런 거를 보신다기보다 기술적으로 빠르게 캐치를 해서 스캘핑이나 장중 단타를 진행하시는 매매 3% 수익을 꾸준히 노리는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노펙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노펙스처럼 오전장에 포착된 종목은 3%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후장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후장에 포착된 종목들은 그날 이제 들어가가지고 떴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지켜보고 다음 날에 연속성 있게 또 다시 한번 포착이 되느냐 요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셔야 되고 오늘 이제 장중 단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었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늘 대한과학을 눈여겨보실 거는 오늘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집중해서 어떤 면을 보셔야 되냐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맨 첫 번째로 거래량이 지금까지 없었던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와주었다. 상당히 높은 그 거래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오늘 뭐 횡보세를 이어주다가 한번 터져줬다는 거. 근데 그냥 오늘 급등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번 신호를 보여줬다는 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먼저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거래일 이날도 종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려줬지만 일단 이게 가져갔을 때 횡보세를 이어가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평선을 꿰뚫으면서 올라가는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등 시그널을 포착해라. 제가 한 달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급등 시그널을 한창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 명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급등 시그널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시그널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횡보세를 이어가고 다시 한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뚫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여기까지 포착을 하신다면 이후에 뭐 이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는지 검색식에 재차 포착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다가 오전장에 만약에 재차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찍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2, 3% 수익보다는 더 큰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원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잡으시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오전장 같이 이제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시간대에는 골든타임을 딱 잡으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포착된 종목은 다음 날까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과학은 오늘 거대한 거래량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 여행 상품이 다시 등장한다는 소식에 오늘 여행주와 항공주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또 최근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또 수혜를 받고 있어서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식에 포착이 된 건 맞는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슈를 동반해서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바람,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여행 관련주, 뭐 항공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을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9월 29일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게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사드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고 이제는 저점을 찍어줄 때가 됐다.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줄 때가 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테마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동반 상승을 해주는 그 최초 시기를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을 뭐 사드 관련 종목으로서 딱 분류를 해놓으셨다. 관심 종목에 딱 포착을 해놓고 뭐 한 10종목, 20종목을 뭐 모아 놓으시든지 관심 종목에 놓고 꾸준히 지켜보시든지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한 업종이나 뭐 한 이슈 그리고 한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두셨을 때 그 관련 테마가 그날 장 마감했을 때 동반 상승세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물론이고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9월 29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어느 정도 예견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찍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이 중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방송 앞으로 이제 내가 화장품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까? 제가 오늘 전체 다 잡아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이어지는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정 테마가 다시 살아날 때는 관련 종목들의 최초 동반 상승 지점을 포착하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관련해 가지고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도 내가 찍어도 되는 건지 뭐 이제부터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뭐 개선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과 업종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과연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오늘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엔터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엔터주 주목해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 방송에서는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 관련 종목들을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을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잡아서 안 된다면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될 업종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엔터주에 좀 집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특히 이 SM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명절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도저히 이제 멈출 기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잡아도 되는 건가? 지금 투자를 여기에 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분들 모두 이제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이걸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느냐 더 높은 데서 수익 실현을 하느냐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어떤 종목을 잡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잡으시면 안 되겠다. 오히려 다른 종목에다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동반 상승을 하면서 우리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시를 나타낸 게 바로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라 뭐 한국콜마도 말씀을 드렸고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제가 이렇게 뭐 차트를 이렇게 뭐 종목들 나열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뭐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이제 와서 들어가야 될까? 오늘 제가 딱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큰 폭으로 30%, 50%, 100%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설사 그렇게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고 지금 아직 한중이 사드 보복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돌려가지고 너희가 사드를 배치를 해?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딱 공표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 한알령이라든지 뭐 한국 제품 소비 안 하겠다. 뭐 한국 연예인들 뭐 공연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뭐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풀어주는 거는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대놓고 뭐 우리가 이제 관계가 개선됐으니까 서서히 이제 해나가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 이제 뭐 괜찮아졌으니까 딱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딱 오늘부터 화해야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남편이 이제 쓱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쓱 가가지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좀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화해를 유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분들이나 이렇게 뭐 아내분들이 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면서 같이 이제 뭐 데이트도 다시 하러 가고 뭐 각방 쓰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침대에서 자고 이런 게 이제 보복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제 와이프분이 그래 나 이제 화 풀렸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친구나 와이프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근히 이제 좀 화해 분위기로 가면은 서서히 이제 그 중국이 보복을 해왔던 사드 보복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 여행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런 게 서서히 차츰 개선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거를 잡기란 상당히 이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눌림목에 가서 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은 조심하시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 무궁무진하게 이제 기회가 남아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누구나 아는 거 지금 화장품 종목 엄청 잘 가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9월 29일 날 그렇게 TV방 여기 지금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에 나와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지금 집중하셔야 된다. 왜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반등 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잡는 게 최적이고 지금은 이미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고점이냐 최고점이냐 그 상황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점 매매는 상당히 위험하겠다. 이제 뭐 화장품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항공사 관련 종목들, 뭐 아시아나항공 아까 전에 검색식에 포착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전에 그 온라인 무료 강의 방송을 이어서 항상 진행을 하는데 지지난주였나 온라인 무료 강의 방송에서 현대차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원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였는데 뭐 현대중공업, 현대차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원유, 석유 같은 거 이제 캐가지고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거기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차가 브라질과 러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었고 원유가 상승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브라질과 러시아 뭐 이제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더불어 거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주었고 그에 따른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언제 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부터도 차츰 오르고 있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올라 주었다. 현대차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뭐 공략을 하셨으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제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제가 9월 29일에 포착을 해드렸을 때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때 이제 포착이 된 제가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걸 포착한 이후에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도 있었죠. 코스맥스, 뭐 아모레쥐 아니면은 뭐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더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 뭐 이런 종목들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 당시에 제가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설명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야, 저거 찍어서 수익 날 수 있나? 불안감이 굉장히 큰 업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을 말 그대로 저점에서 공략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위험한 종목, 가벼운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을 찍는다면은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실제로 투자자분들도 야, 이거 화장품주가 간다는데 이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어쩐 거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해서도 영향이 적은 기업, 그리고 중국에다 이제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수출이나 뭐 해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함으로써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코스피 200 종목이고 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역사도 굉장히 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무겁지만 안정적이라는 점을 제가 감안을 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 뭐 코리아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폭이 작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오히려 이런 매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보시면은 누가 보기에도 눌림도 한번 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고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뭐 한두 차례 정도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타이밍이 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장중 단타나 뭐 스캘핑 이런 식으로 일거래 뭐 종가 매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 뭐 들어가 가지고 이거래일 삼거래일 노린다, 뭐 추가적인 수익을 노린다, 이런 매매는 솔직히 좀 어렵겠다. 그러다가는 큰 폭으로 조정 구간에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아직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은 이미 뭐 9월 29일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타이밍을 놓쳤다면 과연 그렇다면 어느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까? 보시면은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주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오늘 한 차례 더 이슈가 떠졌습니다. 어떤 이슈가 떴냐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이 기대가 뭐 한중 통화 스와프부터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 상태가 불안하고 뭐 냉전 상황이었다면은 말 그대로 뭐 등 돌리고 있는 우리 와이프 같은 지금 상황이었다면 지금 상황은 살짝 90도 정도 돌린 게 아닌가. 몸을 좀 살짝 90도 돌려가지고 한번 네가 화해를 한다면, 네가 화해를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줄 용의가 있다. 요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제스처라든지 의사를 좀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여기서 이제 화해 손길 한번 내걸면서 우리 결혼 기념일 뭐 결혼 10주년인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인상 찌푸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25주년이니까 다시 화해하고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앞으로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이 시세를 받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올라타지 말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들, 엔터주들이 그런 종목들이다. 왜냐? 엔터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갔다가 3대 엔터 사업부가 있죠. YG, SM, 그리고 이제 뭐 로엔도 있고 그렇긴 한데 JYP까지 해가지고 SM, YG, 그리고 이제 JYP까지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대형 기획사들을 놓고 보았을 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가 올라갔다 내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JYP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고 검색 시기도 포착이 됐고 뭐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음 화면 보시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바로 엔터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엔터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제가 요거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면 엔터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한중이 다시 이제 화해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인바운드 종목에서 아웃바운드 종목으로 이제 차츰차츰 회복세가 이어나갑니다. 말 그대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뭐 카지노 아니면은 뭐 항공, 관광 이런 이제 인바운드 관련 사업에서부터 아웃바운드 산업인 우리 이 엔터 관련 사업들이 회복을 될 것이다. 먼저 지금 선행적으로 화장품 관련 업종들과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아웃바운드 종목인 바로 이 어떤 종목이냐, 엔터 종목이 이제 올라갈 차례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된다는 점.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아웃바운드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먼저 화장품, 카지노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차츰차츰 회복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맨 첫 번째로 뭐 면세 관련 이제 뭐 백화점들이나 면세점 이런 뭐 아니면은 화장품 이런 데서 먼저 관계 개선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엔터 쪽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이 바로 그 타임입니다. 모두가 화장품 관련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화장품 관련 종목에 모든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엔터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중에서도 SM은 제가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SM뿐만이 아니라 SM은 뭐 8%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YG엔터,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보합 마감했는데 JYP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줘가지고 오늘 정도는 한번 보합해줘도 괜찮습니다. SM, CNC, 로엔, CJ, CGV 지금 뭐 엔터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대형 기획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뭐 아웃바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엔터 관련 업종들이 올라갈 차례라는 점을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엔터주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다. 단기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만 차츰차츰 된다면 지금처럼만 잘 나아가고 이제 살짝 이제 화해 모드로 잘 이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엔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힘을 받아서 제가 더더욱이 SM에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다음 화면 보시면은 분명히 사드 보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주는 구간, 요런 구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또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해둔 세 번째 체크박스 구간,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종목을 공략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다.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쪽부터 해가지고 저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은 뭐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던 업종 중에서도 좀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중 관계 개선이 되면 엔터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SM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에 하나 한중 관계가 지금 뭐 90도 정도 틀어가지고 화해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자기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 뭐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은연중에 딱 떠봤는데 싫어 그냥 막 흥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찬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불안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항상 우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투자를 하셔야겠다. 이 지금 제가 많은 엔터주 가운데서도 SM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15% 내외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국내나 다른 해외에 관련해 가지고 큰 폭으로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관계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만한 업종. 만약에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 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뭐 관계가 개선되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아니더라도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지금 현재 군 제대를 하고 뭐 완전체로서 이제 콘서트를 돌입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방신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 군 제대를 하고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11월부터 여기 보시면은 11월부터 이제 일본 5대 돔 투어를 시작한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SM이 최근에 명절 황금 연휴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항상 뭐 무료 강의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SM이라는 종목은 지금 명절 관련해가지고 명절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는 있지만 분명히 반등을 줄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잠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려서 안 될 종목이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하기에는 이르다. 연말까지 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전화면 아까 보시면은 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주는 구간이 있었지만 분명히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고점에서 뭐 명절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손 치더라도 크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연말까지 아직 연말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인데 뭐 11월에 이제 도쿄돔 투어를 나서고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끌어들일 이 매출 기대감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 이런 구간은 오히려 겁내실 필요가 없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구간이구나 해가지고 신나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S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동방신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슈퍼주니어, 우리 네노라는 이 글로벌 그룹들이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11월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슈퍼주니어나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온 게 아니고 또 이제 다음 연도에 또 추가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멤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을 확 내려고 지금 뭐 소속사 SM에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으로 다음 멤버가 군대를 가기 전에 2017년도에서 18년도 초까지 매출을 굉장히 막 집중적으로 뽑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공략하시는 게 확실히 알짜로 이제 종목 수익률을 먹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화면 보시면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광고 매출 효과도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SK 관련해서 이제 광고 이 매출도 2018년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SM CNC로 새롭게 이제 SM이 SK 플래닛을 이제 들여와서 광고 사업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합쳤기 때문에 18년도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중국에도 이제 나아가서 콘서트를 하고 이러면 매출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엔터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종목,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은 기업, 말 그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더라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 SM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있고, 현재 이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를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대로만 나아가 준다면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들썩이기 때문에 SM 역시 뭐 나쁠 것이 없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광고 매출 효과까지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초까지 더 나아가서도
큰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바운드 종목에서 아웃바운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시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나 카지노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이제는 엔터주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고 안정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도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도 많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최근에 이제 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지금 뭐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엔터주에 공략을 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는데 이제 SM이라는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엔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있고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엔터 관련 종목들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엔터 관련 종목을 중에서도 SM을 과연 어느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인지 공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엔터주가 왜 갈 수밖에 없을까? 엔터주 중에서도 왜 SM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게 효율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놀라운 우리 이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비법까지 배워가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투자. 저는 고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고 건강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에서 잡으신다면 고수익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이기까지 하다는 거. 요 점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안정적이고도 알짜 수익을 채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과 관련 업종들 분석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엔터주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화장품주는 신규로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꾸준히 개선되면 주가 상승할 만한 업종은 엔터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중 특히 SM은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일본 콘서트 투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강의는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방송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이나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좀 지는 해 쪽에 속하고 앞으로 이제 뜨는 해로 왜 엔터주가 뜨는 해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때도 바로 이제 일제히 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뭐 중국 사드 보복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엔터주보다도 뭐 카지노나 관광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나라의 그 매출이나 뭐 기업 매출에 직격으로 와닿는 이런 그 분야가 먼저 회복을 해주고 보시면은 지금 충분히 그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먼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카지노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회복이 되고 서서히 이제 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여지면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엔터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뭐 이제 따뜻한 기류가 흐르면서 진행이 된다면은 엔터주가 이제는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SM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추가로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단기간에 집중해서 고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할 테니까 무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일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종목, 우량주 위주로다가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처음 들어보는 종목보다는 익숙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승 테마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듯이 앞으로 상승할 만한 업종과 테마를 쭉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내일장 전략, 다음 주 전략까지 앞으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장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상승 테마를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할 만한 종목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중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